여러분, 혹시 너무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받아본 적 없으신가요? 젊은 시절에는 집에 사람을 초대하고 함께 어울려 웃고 떠드는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삶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우리의 집이라는 공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나의 영혼과 삶이 고스란히 담긴 쉼터이자 성소가 됩니다. 이 거룩하고 평온한 성소에 아무나 함부로 들이게 되면 우리의 평안한 노후는 순식간에 흔들리게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다가 도리어 영혼이 피폐해지는 경험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평화로운 안식처를 지키기 위해 절대 집 안으로 들이지 말아야 할 사람 5가지와 지혜로운 집 초대 원칙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남의 살림살이를 평가하고 비교하는 사람. 둘째, 남의 비밀을 가볍게 옮기고 소문을 내는 사람. 셋째,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기운을 빼앗는 사람. 넷째, 선을 넘고 지나치게 간섭하는 사람. 다섯째, 고마움을 모르고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 원칙들을 깊이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짧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다 은퇴하신 김영숙 씨는 오랜만에 학창시절에 각별했던 동창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정성껏 차를 우리고 다과를 준비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친구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들어선 친구는 반가운 인사 대신 집안의 낡은 벽지와 유행이 지난 소파를 훑어보았습니다. 차를 마시는 내내 친구는 다른 지인들의 화려한 노후와 자식들의 성공을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김영숙 씨가 조심스레 털어놓은 관절염의 고통과 노년의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는 그저 가벼운 농담거리로 치부되고 말았습니다. 친구가 떠난 후 김영숙 씨의 거실에는 온기가 사라졌고 오직 초라함과 깊은 허탈감만이 남았습니다. 가장 편안해야 할 자신의 집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고 만 것입니다. 이 짧은 일화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우리의 문을 열어주어야 할까요?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깊이 통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아서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고 너무 멀어지면 추위에 떨게 된다. 우리의 집은 이 고슴도치의 거리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가장 최후의 보루이자 생명선입니다. 이제부터 쇼펜하우어의 날카로운 통찰과 인생의 지혜를 빌려 이 5가지 원칙을 하나하나 아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남의 살림살이를 평가하고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집은 화려한 상품을 진열해 놓은 전시장이 아닙니다. 집은 우리가 사회에서 쓰던 무거운 가면을 벗어던지고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편안하게 숨을 쉬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이곳에는 비록 낡았지만 내 손때가 묻어 정겨운 의자가 있고 비싸지 않아도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낡은 찻잔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나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다리이자 내가 살아온 삶의 궤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박물관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남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마치 차가운 감정평가사라도 된 것처럼 집안 곳곳을 날카로운 눈초리로 훑어봅니다. 어머, 이 텔레비전은 요즘 쓰기에는 너무 작은 것 아니야? 요즘은 다들 이런 식탁 안 쓰던데 바꿀 때 되지 않았어? 이런 말들은 단순한 참견이나 걱정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통째로 부정하고 우리의 가치를 오직 물건의 가격표로만 매기려는 매우 무례한 행동입니다. 이웃에 사는 이철민 씨의 일상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철민 씨는 평생을 땀 흘려 검소하게 살며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그에게 그 작은 집은 청춘의 땀과 눈물의 결실이자 노후의 든든한 안식처요 자부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등산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을 반갑게 초대했는데 그 지인은 집안을 둘러보며 끊임없이 훈수를 두고 비교를 일삼았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햇빛이 잘 들지 않는다느니, 바닥재가 싼 티가 난다느니, 자신의 집은 평수가 훨씬 더 넓고 인테리어가 최고급이라며 은근슬쩍 자신을 과시하고 뽐냈습니다. 그날 이후 이철민 씨는 자신의 소중한 집이 한없이 초라해 보였고 평소 즐겨 앉던 거실 소파에 앉아 있어도 영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고요하고 평온했던 마음의 호수에
비교라는 지독한 독극물이 한 방울 떨어져 온통 퍼져나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허영심과 남과 비교하는 심리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는 이 현상을 깊이 꿰뚫어보며 이렇게 통찰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데서 시작된다. 비교하고 깎아내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집안에 들이는 것은 나를 감시하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끔찍한 폭군을 스스로 내 안방 깊숙한 곳에 모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노년에 이르러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남들과 나의 삶을 잣대질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어리석음입니다. 진정한 부유함과 삶의 품격은 결코 통장의 잔고나 집의 화려한 평수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게 주어진 이 작고 소박한 공간 안에서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고 충만한 평안을 누릴 줄 아는 단단한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함부로 평가하는 사람을 단호히 멀리하십시오. 그들은 단순히 여러분의 물건을 깎아내리는데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존엄성과 자존감의 뿌리까지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집에 초대했을 때 그 사람이 집의 크기나 물건의 금전적 값어치에만 관심을 둔다면 그 다음부터는 조용히 그러나 아주 단호하게 마음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진정한 친구란 방석이 해진 낡은 바닥에 앉아 맹물을 나누어 마셔도 그 작은 공간에 깃든 여러분의 치열했던 삶을 깊이 존중하고 눈을 맞추며 함께 나누는 시간 그 자체를 진심으로 감사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타인에게 나의 겉모습이나 집을 보여주려 애쓰지 말고 여러분의 진실하고 따뜻한 마음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편견 없이 받아줄 수 있는 사람만 만나십시오. 둘째, 남의 비밀을 가볍게 옮기고 소문을 내는 사람입니다. 집이라는 공간이 세상 그 어떤 곳보다 특별한 이유는 그곳이 세상의 험난한 눈보라를 막아주는 동시에 우리의 연약한 약점과 부끄러운 비밀을 깊이 품어주기 때문입니다. 거실 한 구석 작은 탁자 위에 놓인 여러 가지 색깔의 약봉지, 벽에 걸린 조금은 빛바래고 어색한 표정의 가족사진, 마음을 터놓고 무심코 털어놓은 자식에 대한 무거운 걱정거리. 이 모든 것들은 튼튼한 문이 달린 집이라는 닫힌 울타리 안에서만 조용히 허용되는 우리의 가장 여리고 상처받기 쉬운 내면의 속살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하고 아픈 속살을 밖으로 훌쩍 들고 나가 남들의 가벼운 안주거리로 삼는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네에서 오래 알고 지낸 박지연 씨는 앞집에 사는 이웃을 흉어물 없는 친자매처럼 여겨 자주 집으로 불러 차를 마셨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와의 사소하지만 마음 상하는 갈등으로 가슴이 답답했던 박지연 씨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웃에게 조심스레 하소연을 했습니다.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서러운 눈물까지 보였죠. 그런데 며칠 뒤 머리를 다듬으러 동네 미용실에 갔던 박지연 씨는 얼굴이 화끈거려 당장이라도 쥐구멍을 찾아 숨고 싶은 비참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미 모두 자신의 은밀한 가정사를 훤히 알고 있었고 심지어 그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을 거치며 흉측한 살이부터 자신이 며느리를 지독하게 괴롭히고 핍박하는 표독스러운 시어머니로 완전히 둔갑해 있었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집 거실에서 나눈 은밀하고 슬픈 대화가 온 동네에 퍼지는 치명적인 독화살이 되어 나의 심장으로 날아와 꽂힌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인간관계의 이면을 통렬히 비판하며 침묵의 가치를 강력히 역설했습니다. 당신의 비밀을 남에게 가벼이 말하지 말라. 당신 자신도 굳건히 지키지 못한 그 비밀을 남이 안전하게 지켜주기를 바라는 것은 몹시 어리석고 어불성설인 일이다. 그는 인간의 본성 가장 깊은 밑바닥에는 타인의 불행과 고통을 은근히 즐기는 잔인하고 차가운 이기심이 도사리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남의 안타까운 불행이나 부끄러운 비밀을 전해 들었을 때 겉으로는 슬픈 표정으로 동정하는 척 고개를 끄덕이지만 속으로는 나는 저런 꼴을 당하지 않아 다행이다라는 묘한 안도감과 그들보다 내가 더 낫다는 비뚤어진 우월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부풀려 소문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아픈 비밀을 이리저리 옮기며 자신의 얄팍한 정보력을 과시하고 사람들의 흥미와 관심을 자신에게 끌어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내 집안 가장 깊숙한 곳에 들이는 것은 내 성벽을 방어하는 보안 시스템의 전원을 스스로 차단하고
웃으며 도둑을 맞이하는 참으로 기막힌 꼴입니다.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입은 무거운 바위처럼 굳게 다물어야 하고 귀는 온갖 소음 속에서도 진실과 지혜만을 가려들을 줄 아는 해안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남모를 가족사의 아픔, 점점 쇠약해지는 여러분의 건강 상태는 오직 여러분만의 온전한 것입니다. 함부로 묻지도 않은 남의 집안 이야기를 신나게 늘어놓거나 이건 정말 너한테만 특별히 하는 이야기인데라며 은밀하게 운을 떼는 사람은 반드시 훗날 다른 곳에 가서 여러분의 눈물 어린 이야기를 이건 정말 너한테만 하는 이야기인데라며 또다시 퍼뜨릴 무서운 사람입니다. 우리의 집은 나와 내 가족의 비밀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견고하고 튼튼한 요새가 되어야 합니다. 이 귀중한 요새의 성문을 깃털처럼 가벼운 사람에게 함부로 열어주지 마십시오. 답답한 마음에 누군가에게 마음의 짐을 털어놓고 싶다면 차라리 인적이 드문 조용한 숲을 거닐며 묵묵한 나무에게 마음을 토로하거나 아무도 보지 않는 비밀 일기장을 펼쳐 스스로의 영혼과 깊이 대화하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자신의 비밀을 스스로 무겁게 지키는 자만이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고귀한 존엄을 잃지 않고 지켜낼 수 있습니다. 셋째,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기운을 빼앗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와 잠시 함께 시간을 보내고 헤어지고 나면 마치 하루 종일 땡볕에서 고된 중노동을 한 것처럼 온몸의 기운이 모래알처럼 빠져나가고 지독하게 피곤해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이런 기운 빠지는 사람들을 감정의 뱀파이어라고 부릅니다. 집은 험한 세상의 풍파에 부딪혀 상처받고 완전히 소진된 에너지를 다시금 충전하는 크고 따뜻하고 아늑한 영혼의 충전소여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충전소 한가운데에 오히려 에너지를 갉아먹는 방전 기계를 들여놓는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당 한편에 작은 텃밭을 정성스레 가꾸며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젊은 시절 직장에서부터 오래도록 알고 지낸 옛 동료가 한 명 있었는데 정만수 씨는 길었던 직장 생활을 마치고 퇴직한 후 그 동료는 잊을만 하면 찾아와 차를 마시며 끝없는 불평불만을 폭포수처럼 쏟아냈습니다. 세상의 정치가 다 썩어 빠졌다느니, 나라의 경제가 당장이라도 망해간다느니, 요즘 젊은이들과 자식들이 전혀 효도를 안 한다느니, 심지어 정만수 씨가 정성껏 씻어내온 제철 과일의 단맛까지 트집을 잡으며 투덜거렸습니다. 그 동료가 한바탕 거친 폭풍처럼 시커멓고 부정적인 말을 모두 쏟아내고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가면 정만수 씨의 집안 공기는 마치 물먹은 솜이나 무거운 납덩이처럼 짓눌려 가라앉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환하게 비치는 거실조차 한겨울처럼 우울하고 차갑게 느껴졌고 정만수 씨는 그날 밤새도록 뚜렷한 이유 없이 밀려오는 깊은 우울감과 무기력증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형체가 없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매우 강력하고 파괴적인 파동을 가지고 우리가 머무는 공간 구석구석에 스며듭니다. 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의 날 선말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검은 곰팡이처럼 우리 집의 하얀 벽과 천장, 그리고 가장 연약한 우리의 마음에 끈적하게 들러붙어 영혼을 서서히 병들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세상이 본질적으로 결핍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라고 냉정하게 바라보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더더욱 내면의 고요한 평온을 지키는 것이 인간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도 절박한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힘주어 권고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행복은 일시적인 쾌락을 미친 듯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고통을 현명하게 피하는 데 있다. 우리의 노후라는 시간은 이미 신체적인 노화의 서글픔과 가까운 이들과의 영원한 이별 등 살면서 묵묵히 마주해야 하는 벅찬 시기입니다. 여기에 굳이 타인이 함부로 뿜어내는 인위적이고 도끼 어린 불행의 기운까지 내 안방으로 끌어안으며 대신 고통받을 이유는 세상 천지에 전혀 없습니다.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럽고 무거운 고통들을 자신의 삶 자체가 캄캄하고 불행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자기 주변의 다른 사람도 그 끔찍한 불행의 늪으로 질 끌어들이려 발버둥을 칩니다. 그들은 누군가 자기보다 평온하고 행복하게 미소 짓는 것을 보면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든 그 잔잔한 평온의 호수에 돌을 던져 깨뜨려야만 직성이 풀리는 불쌍하고도 위험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뿐인 집은 맑고 밝고 따뜻한 에너지가 강물처럼 흘러야 하는 생명의 공간입니다. 누군가 밖에서 문을 퉁퉁 두드렸을 때 문틈으로 보이는 그 사람의 표정이 늘 먹구름처럼 어둡고 입술에서는 쉴 새 없이 불평만 흘러나온다면 동정심을 거두고 단호하게 문을 닫아 걸어야 합니다. 나쁜 기운과 우울의 그림자를 가진 사람을 그저 안쓰럽게 여겨 습관적으로 받아주다가는 결국 여러분의 맑은 영혼마저 그 시커먼 수렁에 깊이 빠져 허우적대고 맙니다. 인간의 우울함과 밑도 끝도 없는 분노는 그 어떤 치명적인 전염병보다도 훨씬 더 빠르고 무섭게 퍼져나갑니다. 부디 집안에 잘 보이는 곳에 향기롭고 싱그러운 꽃을 드리고 마음을 위로하는 밝고 아름다운 음악을 작게 틀어놓고 영혼을 살찌우는 긍정적인 지혜의 책을 조용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곁에 함께 앉아만 있어도 절로 미소가 지어지고 서로의 건강과 남은 날의 행복을 진심으로 따뜻하게 빌어주는 봄날의 햇살같이 다정한 사람만을 여러분의 신성한 성소에 조심스레 초대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눈부시게 가꾸는 최고의 철학적 지혜이자 나를 지키는 가장 완벽한 방어술입니다. 넷째, 선을 넘고 지나치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선입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 친하게 지낸 사이라도, 심지어 피를 나눈 가까운 가족이나 형제라 할지라도 반드시 서로 존중하고 지켜야만 하는 엄격한 마음의 선과 공간의 선이 존재합니다. 만약 누군가의 이기심으로 이 중요한 선이 무참히 무너지게 되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사랑이나 우정이 아니라 폭력과 억압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며 세상의 중심에서 한 발짝 물러나 묘한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누군가 친근하게 다가와주는 것만으로도 무작정 반기며 경계심을 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얕은 친근함을 무기로 날카롭게 선을 넘는 사람들은 어느새 여러분의 소중한 집을 제멋대로 점령하고 여러분의 주체적인 삶마저 통제하려 듭니다. 홀로 지내는 최순자 씨는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활달해 보이는 옆집 이웃과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맛있는 반찬을 정성껏 만들어 담 너머로 나누어 먹기도 하고 서로의 외로움을 살갑게 달래주는 참으로 고맙고 좋은 이웃이라 굳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웃의 행동이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도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최순자 씨가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도 없는데 문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으면 불쑥불쑥 안방까지 밀고 들어오고 심지어 주인의 허락도 없이 주방으로 가 최순자 씨의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보며 어머, 이 찌개랑 반찬은 냄새를 맡아보니 상했는데 왜 아직도 안 버리고 두고 있어? 라며 지나치게 참견을 해댔습니다. 거실의 텔레비전과 소파의 가구 배치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며 지금 당장 이리저리 옮기라고 명령하듯 지시하고 따로 사는 자식들이 매달 생활비와 용돈은 정확히 얼마나 보내주는지 지금까지 은행에 모아둔 적금은 얼마나 되는지 호구조사를 하듯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최순자 씨는 속으로 매우 불쾌하고 당황스러웠지만 천성이 너무나 여리고 정이 많아 차마 면전에 대고 거절하지 못하고 혼자서 속병을 앓듯 끙끙 앓기만 했습니다. 그 결과 최순자 씨의 집은 더 이상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녀만의 온전한 공간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집에 조용히 있으면서도 언제 불쑥 그 이웃이 들이닥쳐 참견을 늘어놓을지 몰라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고 늘 긴장하며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날카롭게 지적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진 고슴도치의 딜레마를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금 깊이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추운 겨울밤 두 마리의 고슴도치가 서로의 온기를 나누어 느끼려면 적당히 다가가야만 하지만 절대 자신의 뾰족한 가시로 상대의 연약한 살갗을 찌르지 않을 만큼의 안전하고도 적절한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반드시 확보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절대적인 핵심입니다. 특히 집이라는 구체적인 물리적 공간은 곧 나의 자아가 깃든 가장 사적인 개인의 영토입니다. 타인의 영토에 허락을 받고 조심스레 들어왔으면 마땅히 그곳의 법과 고유한 규칙을 따르고
무엇보다 그 영토의 주인을 예의 바르게 존중하는 것이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그런데 뻔뻔하게 선을 넘는 사람들은 애초에 상대를 자신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웃사촌인데 남이가 내가 다 너를 아끼고 걱정해서 하는 소리야라는 낡고 구시대적인 폭력적인 명분 아래 자신의 무례함과 오지랖을 친근함이라는 예쁜 포장지로 교묘하게 포장합니다. 여러분의 사적인 공간과 평화로운 일상에 함부로 침범하는 사람을 그대로 방치하면 그들은 멈추지 않고 점차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나아가 인생의 중대한 결정권마저 송두리째 빼앗으려 들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신체가 약해질수록 우리는 세상이 아닌 내 자신의 삶에 대한 단호한 통제권을 더욱 꽉 쥐고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집안에 놓인 작은 물건 하나, 구석에 놓인 낡은 의자 하나의 위치와 방향도 모두 내가 심사숙고해 내린 나의 자유로운 선택이며 나의 소중한 삶 그 자체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집에 찾아와서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통제하려 든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아주 단호하고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내 집의 모든 물건과 생활 방식은 오롯이 내가 스스로 정합니다. 그런 지나친 참견은 내 마음을 몹시 불편하게 하니 앞으로는 꼭 삼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계를 잃을까봐 거절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선을 넘는 무례한 사람들은 단호하게 거절당하고 저지당하지 않으면 끝없이 탐욕스럽게 밀고 들어오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용기를 내어 단호하게 마음의 선을 그었을 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거나 섭섭하다며 매몰차게 떠나간다면 그 사람은 안타깝게도 애초에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했던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품고 떠나갈 사람의 뒷모습을 아쉬워하며 계속해서 문을 열어두고 기다리기에는 우리가 누려야 할 평화롭고 고요한 노후의 시간이 너무도 소중하고 턱없이 짧습니다. 내 집의 굳건한 현관문은 오직 내가 진정으로 원할 때만 활짝 열고 내가 불편하고 원치 않을 때는 언제든 쾅 하고 굳게 닫을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도권을 절대 타인의 손에 나약하게 넘겨주지 마십시오. 다섯째, 고마움을 전혀 모르고 다른 이의 수고를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나의 집으로 초청하여 대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닫혀있던 나무문을 삐걱 열어주는 가벼운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초대한 사람의 엄청난 정성과 피땀 어린 시간, 그리고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육체적인 뼈를 깎는 수고를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실로 무거운 일입니다. 특히 관절이 약해지고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은 시니어의 나이에는 손님 한 번을 제대로 치르는 일이 팔팔했던 젊은 시절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치고 고된 중노동입니다. 손님이 오기 전날부터 허리를 굽혀 집안 구석구석의 먼지를 깨끗이 닦고 청소해야 하며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신선한 음식 재료를 꼼꼼히 고르며 장을 보아야 하고 불 앞에서 뜨거운 열기를 견디며 몇 시간 동안 정성껏 요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손님이 배불리 먹고 웃고 떠들다 돌아간 후에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남아있는 산더미 같은 설거지와 널브러진 뒷정리를 묵묵히 해내야 합니다. 이 모든 힘겨운 수고로움은 오직 단 하나, 내 집에 찾아오는 상대방을 향한 깊은 애정과 진심 어린 환대의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이 귀하고 눈물겨운 정성을 아주 우습고 당연하게 여기는 오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사는 강철수 씨는 수십 년 만에 고향 친구들이 자신을 보러 멀리서 찾아온다고 하여 평소 좋지 않아 앓던 허리를 이끌고 며칠 전부터 마을 잔치를 하듯 정성껏 잔치상을 준비했습니다. 귀한 소고기를 사다 핏물을 빼고 갈비찜을 안 치고 직접 산에서 캔 약초로 담근 가장 귀한 술도 자랑스레 꺼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도착한 친구들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자마자 집안의 가장 푹신한 소파에 제멋대로 드러누워 마치 비싼 돈을 지불하고 고급 식당에 온 오만한 손님처럼 떠받들어 대접받기만을 원했습니다. 야, 오늘 찌개가 간이 좀 짜다. 내가 오라고 해서 멀리서 왔는데 밥상에 먹을 만한 반찬이 이것밖에 없냐? 고마워하기는커녕 차려낸 음식을 젓가락으로 뒤적이며 타박하고 물이 부족하다. 술상을 더 차려오라며 쉴 새 없이
강철수 씨에게 심부름을 시키며 온 집안을 쓰레기장처럼 함부로 어질러 놓았습니다. 그들이 배를 두드리며 떠들다 돌아간 후 빈 술병과 온갖 쓰레기로 난장판이 되어버린 거실 바닥을 홀로 쓸고 닦으며 치우던 강철수 씨는 극심한 육체적인 피로감보다 훨씬 더 깊고 쓰라린 마음의 상처를 깊게 받았습니다. 오랜 친구를 향한 자신의 순수한 호의와 정성이 쓰레기처럼 무참히 짓밟힌 참담함과 배신감 때문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선과 악이 교차하는 인간의 이중적인 본성에 대해 매우 차갑고도 현실적인 조언을 후세에 남겼습니다. 대다수의 어리석은 인간은 자신에게 따뜻한 은혜를 베푼 사람보다 오히려 자신에게 모욕과 상처를 준 사람을 머릿속에 더 크고 선명하게 기억한다. 그는 또한 이렇게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대가 없이 베푸는 친절과 호의는 너무나 자주 권리이자 마땅히 받아야 할 빚으로 오해받고 착각된다.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호의가 여러 번 반복되면 그것을 자신의 정당한 권리로 착각하는 것이 다수 무지한 인간의 어리석고 뻔뻔한 본성입니다. 처음 한두 번 초대를 받았을 때는 몸 둘바를 모르며 고마워하던 사람도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밥상을 대접받다 보면 어느새 초대한 주인이 자신을 땀 흘려 대접하는 것을 아주 당연한 일과로 여겨버립니다. 그들의 눈에는 당신의 구분 등과 요리하느라 거칠어지고 대인 손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혀끝에 닿는 자신의 입맛과 배부른 편의만을 이기적으로 생각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뼈를 깎는 수고를 조금도 알아주지 않는 무례한 사람을 위해 황금보다 귀한 남은 시간과 소중한 체력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노년에 접어든 우리의 체력과 에너지는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비싸고 한정된 것입니다. 그 아까운 체력은 오롯이 여러분 자신의 건강한 삶과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 혹은 진정으로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아끼는 사랑하는 가족과 은인을 위해서만 귀하게 써야 합니다.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은 손님이 마땅히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는 오직 깊은 감사와 겸손뿐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놓아도 나를 위해 물을 끓여주어 정말 고맙다. 차 향이 참으로 맑고 좋다고 진심을 담아 말해주는 사람. 맛있게 식사를 한 후에는 자신이 먹은 빈 그릇이라도 주방 싱크대에 조심스레 가져다 주려 애쓰는 사람. 바로 그런 고마움을 아는 사람만이 여러분의 정성스러운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고마움을 전혀 모르는 뻔뻔한 자에게 베푸는 맹목적인 호의는 스스로를 존중받지 못하는 비참한 노예로 전락시키는 끔찍한 행위와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의 정성을 무시하는 무례한 손님을 위해 땀 흘리는 하녀나 머슴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이 가장 존귀하게 군림하는 왕이자 주인인 웅장한 성입니다. 이 성 안에서 가장 급진하게 대접받고 사랑받아야 할 사람은 외부에서 온 손님이 아니라 평생 이 집을 닦고 지키며 삶을 가꾸어 온 바로 위대한 여러분 자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평화를 위해 절대 집이라는 성소에 들이지 말아야 할 가장 위험하고 경계해야 할 5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아주 깊고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토록 복잡하고 상처받기 쉬운 세상에서 나의 소중한 안식처를 어떻게 지키고 현명하게 관리해 나가야 할까요? 여기 지혜롭고 우아한 노후를 보내고 싶은 시니어를 위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철학적인 집 초대 원칙 3가지를 명확하게 제안합니다. 첫째 원칙, 누군가와의 만남의 장소를 철저하게 내 집 밖으로 분리하십시오. 과거 가난하고 끈끈했던 시절의 옛말에 집안의 문턱이 닳도록 사람이 북적여야 복이 굴러들어온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완전히 변했고 인간관계의 양상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현대의 집은 다수의 이웃이 모여 친목을 다지고 술잔을 기울이는 시끌벅적한 공공장소가 아닙니다. 지인들과의 반가운 만남이나 식사가 정 필요하다면 풍경이 좋은 동네의 조용한 카페나 음식이 정갈하고 맛있는 식당을 이용하십시오. 밖에서 만나 각자 자신이 먹은 비용을 나누어 지불하게 되면 서로 금전적인 부담도 깔끔하게 사라지고 초대하는 사람이 집안 청소를 하고 요리를 해야 하는 막대한 육체적인 수고로움도 완벽하게 덜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밖에서 만나는 것에는 대화가 길어져 지루해지거나 체력이 떨어져 피곤해질 때 나 이만 가보겠다며 언제든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관계의 주도권을 쥐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누군가를 나의 집에 한번 들이게 되면 그 손님이 시계를 보고 스스로 돌아가겠다고 자리에서 나설 때까지 주인의 입장에서는 꼼짝없이 불편하게 묶여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바깥에서의 만남은 나의 물리적 시간과 심리적 거리 조절이 훨씬 자유롭고 수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의 가장 은밀하고 사적인 영토를 온전히 철통같이 지키면서도 사회적 동물로서 필요한 적당한 교류를 우아하게 유지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둘째 원칙, 나의 엄격한 마음의 검문소를 철저히 통과한 사람만 조심스레 들이십시오. 만약 누군가를 이런저런 피치 못할 이유로 부득이하게 집으로 초대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마치 국제공항에 삼엄하고 엄격한 보안 검색대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워둔 철저한 검문소를 반드시 거치게 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부르기 전 조용히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단호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까지 나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진심으로 존중해 주었는가? 이 사람과 한 공간에 단둘이 마주 앉아 있을 때 내 마음은 아무런 불안 없이 편안하고 안전한가? 이 사람은 술자리나 다른 모임에서 나의 아픈 약점을 무기로 삼아 나를 곤경에 빠뜨리지 않을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 세 가지의 날카로운 질문 중 단 하나라도 마음속에서 찜찜하게 망설여진다면 정중하지만 확고한 태도로 초대를 거절하거나 다음으로 무기한 미루셔야만 합니다. 단지 과거에 친했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동네에서 오랫동안 얼굴을 알고 지냈다는 가벼운 이유만으로 무작정 빗장을 풀고 문을 열어주는 것은 과거의 타성에 맹목적으로 끌려다니며 현재 내가 누려야 할 평화를 내다버리는 지극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시간의 강물이 흐르면 주변 환경도 변하고 사람의 성품도 변하며 우리의 관계도 서서히 변해갑니다. 오직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나의 맑은 영혼에 어떠한 해악이나 생채기도 끼치지 않는 선한 사람, 그렇게 여러분이 세워둔 엄격한 기준을 무사히 통과한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굳게 닫힌 빗장을 푸십시오.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날카로운 펜촉으로 지적했듯 진정으로 인생의 깊이를 아는 지혜로운 자는 시끄럽고 넓은 교우관계에 집착하기보다 자신을 성장시키는 깊고 고요한 고독을 곁에 두고 기꺼이 선택할 줄 아는 법입니다. 셋째 원칙, 초대를 하더라도 그 만남의 한계와 분명한 목적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십시오. 수많은 검증을 거쳐 정말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어렵게 집으로 부르더라도 목적 없이 무한정 흐지부지 시간을 보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고 기력이 쇠해지면 아무리 좋은 사람과 나누는 즐겁고 긍정적인 대화조차도 결국에는 극심한 피로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초대할 때 미리 이렇게 지혜롭게 말씀하십시오. 오늘 점심에 우리 집에서 내가 끓인 간단한 칼국수나 한 그릇 먹고 따뜻한 차 한잔 하자. 그런데 내가 오후 3시에는 동네 병원에 진료 예약이 되어 있어서 그전에는 일어나야 해. 이런 식으로 만남이 끝나는 한계 시간을 처음부터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설정해 두는 것이 서로에게 매우 좋습니다. 이것은 결코 찾아온 귀한 상대를 야박하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소중한 일상과 한정된 에너지를 지켜주고 아껴주는 지극히 지혜롭고 세련된 어른의 배려입니다. 또한 가까운 지인을 집으로 부를 때는 마치 요리대회에 나간 것처럼 상다리가 부러지게 화려하게 대접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완전히 버리십시오. 내가 평소에 먹는 가장 편안하고 소박한 밥상, 그리고 은은한 향이 나는 차 한 잔과 과일 몇 조각이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나의 부유함이나 요리 실력을 과시하고 보여주기 위한 허세 가득한 초대가 아니라 눈을 맞추고 진실한 마음을 다정하게 나누기 위한 본질적인 초대가 되어야만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친구란 식탁 위에 차려진 고기 반찬의 가짓수나 화려함에 결코 연연하지 않고 소박한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여러분의 빛나는 눈동자와 세월의 지혜가 담긴 진실한 목소리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공감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나의 영혼이 편안하게 숨 쉬고 휴식하는 가장 소중한 물리적 공간인 집을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성향의 사람을 경계하고 어떤 철칙을 굳게 세워야 하는지 매우 깊이 있게 성찰해 보았습니다.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지기 전에 다시 한번 오늘 다룬 가장 중요한 핵심을 또렷하게 되새겨 보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삶에 흔적이 묻은 살림살이를 함부로 평가하고 남과 비교하는 사람을 경계하고 멀리하십시오. 둘째, 내 집안에서 나눈 은밀하고 아픈 비밀을 바깥으로 가볍게 옮기고 소문을 내는 사람을 결코 들이지 마십시오. 셋째, 매사를 꼬인 시선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여러분의 귀한 생명력을 뱀파이어처럼 빼앗는 사람에게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마십시오. 넷째, 가족이나 친구라는 이름으로 무례하게 선을 넘고 지나치게 일상을 간섭하는 사람의 참견을 단호히 끊어내십시오. 다섯째, 여러분의 정성 어린 수고와 고마움을 전혀 모르고 그것을 뻔뻔하게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사람을 더 이상 대접하지 마십시오. 인간이 태어나 나이가 서서히 들어간다는 것은 어쩌면 굵은 나무가 겨울을 나기 위해 시든 가지를 툭툭 쳐내는 자연의 숭고한 과정과도 같습니다. 힘이 넘치던 젊은 시절에는 이리저리 무성하게 넓은 잎을 피워내고 최대한 많은 사람과 어지럽게 부대끼며 거친 세상의 폭풍우를 온몸으로 맞서 견뎌냈다면 이제 황혼을 맞이한 지금은 나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불필요하고 썩은 가지들을 과감하게 쳐내고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기둥과 내면의 아름다운 열매에만 온전히 집중해야 할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줄이고 인간관계의 폭을 점차 좁혀가는 것을 결코 세상에서 혼자 남겨지는 외로움이라 착각하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처량한 외로움이나 고립이 결코 아니라 비로소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 자신으로 올곧게 서기 위한 가장 찬란하고 우아하며 눈부신 철학적 고독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앉아 계신 집안의 풍경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애정 어린 눈으로 둘러보십시오. 거기에는 여러분이 젊은 날부터 평생을 바쳐 치열하게 일구어낸 눈물겨운 삶의 진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고 가족을 향한 한없는 희생과 따뜻한 사랑이 벽지마다 깊이 배어 있으며 무엇보다 이 험난하고 차가운 세상을 거친 파도 속에서도 묵묵하고 훌륭하게 건너온 여러분 자신의 위대한 인생에 역사가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이토록 눈부시게 아름답고 거룩한 나만의 성소에 상대를 존중할 줄 모르는 자격 없는 사람의 더럽고 흙 묻은 신발을 결코 허락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현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홀로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책을 읽는 고요한 저녁의 시간이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100명의 거짓된 친구들과 모여 시끄럽게 떠들고 마시는 허무한 잔치보다 수백 배, 수천 배는 더 값지고 영혼의 깊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은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온전한 평온과 휴식을 누릴 충분한 자격이 있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귀한 생애는 남의 눈치를 억지로 보거나 나를 함부로 대하는 남의 비위를 억지로 맞추기 위해 무의미하게 소모해버리기에는 너무도 눈물겹게 귀하고 아름다운 황금 같은 시간들입니다. 그 누구보다 스스로를 가장 급진히 대접해야 할 귀한 손님으로 모시며 나의 이 작고 소중한 집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하며 그 어떤 폭풍우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완벽한 천국으로 가꾸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밤에는 찬장에 아껴두었던 가장 예쁘고 좋아하는 찻잔을 조용히 꺼내어 세상을 훌륭하게 살아낸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따뜻하고 향긋한 차를 한 잔 천천히 내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고요한 집안에서 일정하게 들려오는 낡은 벽시계의 똑딱거림마저도 여러분의 깊은 평화와 완전한 자유를 온 우주가 함께 축복하는 가장 아름답고 황홀한 음악 소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단단한 마음가짐을 세우는데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여러분의 지혜가 담긴 작은 울림을 댓글로 표현해주세요. 작은 울림의 댓글이 여울이 되어 읽는 이로 하여금 응원과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지혜를 나누는 이 여정에 꼭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평온하고 기품 있으며 오늘도 빛나는 여러분의 삶과 지혜를 응원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에 밝은 목소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귀한 시간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